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1월 5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기관들 매도세가 대단하죠.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고, 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약간의 매수세가 있었고,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금융투자에서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시장도 거의 1.18%, 1% 이상 물렸고, 자, 코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많은 물량을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인만이 홀로 매수해 주었고, 시장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의 종가인데요. 사실 큰 변화가 없긴 한데, 월봉에서 보면 일단 지켜줄 자리들을 지켜주는 걸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 60개월선 잘 마감해줬고요. 지켜주고. 자, 아직 5주선 위에 있습니다. 이거래일 남았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거래일 동안 반드시 5주선 위에서 끝나줘야지만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1월 3일 날 올해 첫 시작이 되면서 21선을 장악해주고 오늘 꼬리가 자 21선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는 이렇게 되면 내일 같은 날 지수가 살아나면서 21선만 잘 지켜주면 역시나 추세를 지켜서 돌아나간 상황이 되고 설사 밀린다고 해도 이제는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에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수급적인 면을 잠깐 살펴보면 HLB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좀 팔았는데 오늘 외국인들과 매도세 원체에 있었기 때문에 코닥 시장은 역시 이틀간 매도세가 있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이제 공매도죠. HLB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원체 공매도가 심하기 때문에 자, 공매도 좀 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11% 나왔죠. 대단한 거죠. 또 두 자릿수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급등하거나 뛰면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번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대차 거래가 자꾸 늘어난다고 그랬죠, 이 친구.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대차 거래가 50만 주, 30만 주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물량들이 공매도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죠. 자, HLB 생명과학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역시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선방해 주었습니다. 주봉에서도 역시 5주선을 저번 주에 터내놨고 이번 주에도 5주선과 10선만 잘 지켜주면 지금부터는 더 이상 추세를 우하향으로 틀지 않을 확률이 좋고 일봉에서 보면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5일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 또 하나 만약에 눌림목 져서 21선 찍고 돌아나가면 이 자리는 새로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나노젠 3대 주주인 넥스사이언스의 주가가 지금 아직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이 공간 5개월선의 변곡점에 꼬리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를 좀 잘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 오늘 5% 정도 급락하긴 했어도 역시 5선 위에 잘 있죠. 일단은 20주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분위기라 20주선을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다음 주에 넥스사이언스 한 번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고 예전에 매물대를 뚫어놓은 자리고 지금 5일선을 잘 지켜줬죠. 이틀간 운봉으로 떨어지면서 5일선을 지켜줬는데 역시나 가장 기본적으로 5일선을 잘 지켜주는 자리 이런 자리도 중요하고 잘만 지켜주면 추세가 꺾이지 않을 확률이 제법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를 잠깐 살펴보면 항상 이 공매도들이 저도 참 싫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근데 안 하는 건 아니니까 HLB처럼 막 11% 이렇게 나오진 않아도 역시나 2%대, 3%대 꾸준히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대차 거래도 제법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 대차 거래를 좀 보면 자, 이렇게 56만 주, 100만 주, 오늘도 56만 주, 이제 어제도 나왔고 오늘 건 내일 나오니까 내일 살펴드리겠지만 140만 주, 90만 주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언제든 공매도가 다시 출현할 수 있는 즉 나온전 나노코박스가 관련해서 급등했을 때 공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이제 뭐 2%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20개월 선을 깨는 순간 추세는 우하향인 거고 자, 주봉에서 봤을 땐 다행히 아직도 5선 위에 있죠. 매일 체크하는 이유가 이제 5선 깨나 안 깨나를 보고 있는데 오늘 종가상 잘 지켜줬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중이죠. 지금 기간 조정하는 중이고 자, 5일선과 21선 이 근처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거니까 뭐 오늘 하루 급락 내일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당분간 옆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큰 변동폭이 없죠. 지금 5개월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20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내일 그러고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에 반드시 20주선 위에서 끝나야 돼. 깨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고 일봉에서 추세가 무너졌을 때 저점이 13,000원대가 되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가격이 13,000원이죠. 13,000원부터 17,000~18,000원까지 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노터스도 좀 떨어졌죠. 뭐 우리나라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를 비롯한 몇 가지 특이적 개별주 빼고는 거의 다 떨어졌고, 자 아직은 5개월선, 20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유지되는 거고, 자 일봉에서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노터스 같은 경우에 241선을 기준으로 깨면 안 돼요. 이거 깨게 되면 지하권으로 빠지게 되고 옆으로 오랫동안 시간이라는 걸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241선 기준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HLB 파워에 대한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HLB 파워가 진단키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이 플렉센스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 허가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HLB 파워가 플렉센스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영권 변동의 첫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플렉센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중화학체 진단 키트 A303에 대한 수출 허가를 최근 획득했다고 해야지 이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소식이 오늘 잠깐 올라갔었죠. 이렇게 4%대 갔는데, 월봉에서 일단에 그냥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일비할 거 없이 장기적인 추세인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해 주면 추세 턴이 돼서 잘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21선이 올라탔죠. 따라서 이 완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21선 올라타고 만약에 241선까지 회복해 준다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강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HLB 파워는 앞으로 꼼꼼히 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HLB 제약이 이제 29만 1,480수 신규 상장했죠. 상장 이슈 이제 끝났고 저런 물량이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상장하자마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올라갈 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죠. 주가는 항상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건 잠시 선도 정도로 보고 과연 이 주식들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오히려 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4시 40분인데 시간을 보면 HLB 잠깐 밀리고 있고, HLB 생명과학, 네스 사이언스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지수가 어제 살짝 밀리면서 우리나라가 좀 크게 밀렸는데, 미국 지수가 조금만 밀려도 우리나라가 좀 크게 밀리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실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선물 지수 자체가 좀 밀리고 있죠. 이렇게 저쪽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 자체가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시간에도 좀 떨어져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시간에 많은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는데, 요새는 거의 뭐 동조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수가 내일 좀 반등해 줬으면 하고, 실제로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게 1065포인트만 가면 기관들이 매도해요. 이렇게 1030에서 1050, 그러니까 딱 박스권이죠. 이 자리만 가면 심하게 매도했다가 여기 다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기관들이 말 그대로 지금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1035포인트만 가면 그냥 1000포인트까지 밀어버리고, 1035포인트만 가면 1000포인트까지 밀어드리고 이런 행태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번 주 어젠가 코스닥 시장 좋아가지고 1035포인트 올라가길래 드디어 좀 밀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역시 그 기관들이 쭉 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HLB나 HLB 생명과 모든 그룹주들을 비롯한 모든 주식들은 마냥 떨어지지 않고 마냥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기관들도 좀 떨어지면 다시 들어오곤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장기적인 추세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웬만큼 많이 올랐다가 엄청나게 이제 거의 뭐 다 토해내고 있죠. 많이 토해내고 있고, 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보면 이전 고점들 근처까지 갔다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휴림 로봇 다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 잠깐 나고 시황 정리를 해드리는데, 어제 시황 정리하면서 이 오픈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오픈베이스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일봉에서 보면 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변곡점을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고, 음봉 하나 떨어지고 떴기 때문에 오늘 잘 올라가겠다 했는데 굉장히 잘 올라가서 상한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로봇자, 앞에 로봇자가 붙은 종목들보다는 제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게 그 외에 AI나 또는 로봇 부품주 이런 거에 좀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많이 밀리긴 했는데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들, 월봉청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밀리는 거고, 좀 부품주나 이런 쪽으로 한 달이 좀 곁에 있는 종목들이나 월봉에서 좀 낮은 종목들, 링크제니시스 같은 낮은 종목들은 지금 변곡점 근처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같은 날 좀 다시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런 나름 기대감도 좀 갖고 있습니다. 항상 HLB 그룹주도 중요하지만 H그룹주도 진짜 몰빵하지 않았다면 다른 종목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매도세가 거세서 그렇지 언젠가는 기관도 계속 매도만 하지 않겠죠. 이럴 때 추세가 살아있거나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데 일봉에서 살짝 밀린 종목들은 다음날 반드시 다 크게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시황 정리와 함께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서 HLB 주식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황 정리하는 이 영상들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보면 투자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더 좀 살아나는 이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